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님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올 이 삼성전자의 흐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급 하락을 우리가 또, 지금 상당히 충격적으로 맞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좀 주봉으로 보더라도요, 지금 밑꼬리를 강하게 달고, 그래도 이 매수대기자들의 물량들이 어느 정도의 주가의 상승을 바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의 흐름들, 작년부터 해서 지금 이 주봉의 거래량이 거의 역대급 거래량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과연 상승 시그널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어느 정도의 또 낙폭을 주는 시장의 흐름에 또 낙폭을 주는 그런 한 주, 그 다다음 주가 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우리가 좀 이제 항상 겪어오는 일이지만 미국장 글로벌 시장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당히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장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무리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오늘 새벽에 미국장이 끝났습니다. 그래도 S&P 500이나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보합권이거나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지난주와는 분명 다른 모습이죠. 지난주 주말에는 거의 폭락하듯이 뉴욕 증시가 폭락하듯 정말 우리에게 공포 심리를 안겨주었던 주말이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 주말은 다음 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게 저점이 나왔고 단기적인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 시장에 대한 흐름은 또 어떻게 이어질까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예측하듯이 내년도에는 삼성전자가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말부터 여기에 대한 가치, 밸류에이션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과도하게 낙폭을 받았던 건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시장이 어쩔 수 없이 빠지다 보면 우리나라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또 따라가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낙폭이 왔다. 이건 과연 기회였던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가 되던, 아니면 이게 바닥 시그널이었던,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던 건 단기적인 상승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분할적으로 매도를 해나가면서 현금화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거를 좀 더 홀딩을 해야 할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결국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이 대략 한 27조 정도로 예상치가 되어 전년 대비해서 한 5.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아마 2021년도 이후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2023년도에 대략 6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내년 영업이익이 이거에 대비 10배 증가한 65조 정도로 지금 예상치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HBM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아마존, 그리고 구글에 이 HBM3E를 공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인증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 현재 이 수율적인 부분만 좀 잡으면 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 HBM에 대한 매출에서 HBM3 3E에 대한 비중이 3, 4분기 16%에서 4, 4분기에 약 64%로 확대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앞으로의 실적을 볼 때, 그리고 하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에 이 반도체가 업황이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3,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정도 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524% 정도 어느 정도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만 보면 주가가 그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고, 올해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폭은 계속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HBM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이 또 있잖아요. 이 D램에 대한 공급 부족이 하반기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격 상승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HBM만 삼성전자가 HBM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D램까지도 해서 여러 가지로 또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면 뭡니까? 우리에겐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는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이 9월에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거의 100% 지금 사실화된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0.25bp를 인하를 할지 0.5bp를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0.25bp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인하폭이 작아질수록 상승세, 단기 상승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대폭의 빅스텝이 나오면요, 여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좀 짧게만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됐을 때 1990년도에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수 폭락이 왔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마찬가지였고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나타난다라는 건 결국 뭐다?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뒤에 이 금리 인하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만약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현금화를 해야 합니다. 현금화를 하고 여기에서 또 이런 낙폭이 꽤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장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를 앞으로 어떤 흐름들이 나오던 간에 지금부터 분할 매도 관점과 앞으로 또 분할 매수 관점을 함께 해 나가는 게 이 삼성전자로 우리가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대상승장이라는 건 대부분 금리가 1.5%에서 2% 정도로 좀 안정화가 되어 갈 때 그때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오히려 여러분들 거시경제나 경제를 예측하는 건 이 개별 종목의 내일 흐름들을 예측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쉽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큰 그림에 대한 추세를 사실 하루하루 변동폭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꼭 알고 가셔야 이 삼성전자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단기적인 또 상승폭, 또 제가 이전에 이런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을 또 해봤을 때 이 반등폭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최근에 이 고점과 이 최근에 저점을 이었을 때 약 76.4% 구간을 정확하게 저항을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여기까지 올라와서 저항이 나왔다라는 건 한 번 더 이전의 고점까지는 뚫어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커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시장,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기술적 분석들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타점들에 대해서도 저 박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항상 공유 받아보시면서 대처를 해보시면 되시겠고, 이런 정보들을 아직 공유받지 못하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거나 아직 구독 안 해주신 구독자분들이 있다면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십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저도 공부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이런 타점을 항상 제공해 드리고 있고, 실시간 장 중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드리는 건 아니고 제 영상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시장 상황과 앞으로 단기 고점이 나왔을 때
이거를 우리가 다시 또 큰 상승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저항대를 맞고 경기 침체에 대한, 또는 우리 9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같이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 자료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10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010에 2011 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는 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삼성 화이팅 이렇게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들을 볼게요. 이게 중장기적인 좀 흐름이긴 한데 한 월봉으로 볼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보이시죠? 월봉으로, 이거는 키움증권 차트로 제가 한번 키움증권전에서 제가 이거 하나 빠뜨렸네. 지금 보시면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저께 여러분들 이 삼성증권에서 95만 주 정도의 순매수가, 그리고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에서도 현재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슬슬 외국계 자금들이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매도세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도세가 그래도 순매수량은 못 따라가고 오히려 순매수가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창구가 키움증권 아니겠습니까?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나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개인들의 물량들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뭐 단타 물량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모일 때마다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은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큽니다. 그럴 때 개인들은 또다시 어디서 달라붙느냐, 이게 이전의 가격대 회복하는 이 구간 있죠? 한 8만원, 언저리 8만원 구간부터 다시 한번 시장 참여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월봉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흐름들 안에서 이런 식의 파동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추세를 깨지 않고 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앞으로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동안 이런 추세만큼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의 물론 조정 파동은 계속 발생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상승 추세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복리로 더 크게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제 구독자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확률이 높은 자리들, 그리고 또 승률이 높은 자리들을 잘 찾아가시는데, 그리고 이런 파동, 그리고 고점과 눌림목 신호를 잘 파악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어떤 지표를 제가 실제로 트레이딩하면서 어떤 지표들을 보고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강의 영상들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식하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타점입니다. 타점을, 이 상승 파동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런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저점, 고점, 혹은 눌림목, 혹은 고점 신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단기 파동을 내가 트레이딩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 파동을 트레이딩 할 것인가. 그리고 장기 파동이라면 내가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떻게 둬야 하고, 단기 파동이라면 내가 또 4시간 보, 1시간 보, 혹은 캔들을 어떤 걸 봐야 하고, 익절 범위와 손절 범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이 손익 범위와 이 손익 비율만 알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선별해 나가면서 타점을 잡는데 정말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제가 지금 쌓아온 노하우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현재 주식시장판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손익비와 앞으로 단기적인 장기적인 흐름만 알더라도 저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파동의 구조적 위치,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인지를 해야 되고요. 항상 상승 파동이 있다라고 하면 그 상승 파동 안에서는 또 이런 잠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이 나오는 것이고, 이 조정 파동 안에서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파동을 잘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뭐 100%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쵸? 100% 수익을 보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확률을 높여 나가고 여기에 대한 타점을 우리가 더 잘 잡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들을 찾아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수익은 복리로 더 크게 쌓아 나갈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 드릴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로 해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저항과 지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저항에 대한 천장이 뚫리면 상방 돌파,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고, 이게 뚫리면 돌파를 한다, 혹은 이게 뚫렸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법, 그리고 새로운 눌림목 구간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대를 맞고 떨어질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눌림목을 다시 한번 잡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지 구간은 이 저항 구간과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는데 여러 가지를 해와봤는데, 이게 좀 계속해서 손실이 난다, 아니면 내가 수익이 나는 게 정말 힘들다라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이해를 하고 가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분명 앞으로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디테일한 자료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 혹시나 내가 현재 주린이다, 아니면 주식 초보다라고 하면 제가 따로 이렇게 우리 또 주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정리를 해놓은 P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들, 그리고 주식의 기초 원리, 그리고 캔들 보는 법, 이평선 보는 법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드리는 자료들, 이 모든 것들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찍은 이런 교육 자료 동영상들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링크까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현재 이런 투자 종목에 대한 선정, 말씀드렸던 단기 스윙 중장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수익 내는 매도 타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법, 기본적인 파동의 이해와 같은, 여러분들이 페이퍼로만 보시면 또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고심하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시고 꼭 도움 받아보시고 스스로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자료들, 이 파동에 대한 자료, 그리고 주식 기초에 대한 자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제가 그냥 검색식도 여러분들께 다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이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이런 모든 자료들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네,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료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시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제가 이런 기법으로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대한 시황, 그 기업에 대한 재료 모멘텀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돈을 버는 건요, 밑에서 사서 비싸게 파는 게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식의 기본 원리와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 같이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성투하는 그런 주식판을 더 재밌게 수익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에 대한 자료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